격동의 역사 한가운데서 서울은 언제나 역사와 저항의 중심이었다. 그 한복판에서 여성들은 단지 주변인이 아니라 스스로를 주체로 세우며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다. 1898년 한국 최초의 여성인권 선언서인 여권 통문 발표와 3.1운동에서의 대규모 시위 참여, 1929년 서울 지역 여학생 연합 시위까지 그들의 이름은 역사에 온전히 기록되지 못했지만 그들의 발자취는 분명 서울의 골목마다 살아 숨쉬고 있다. 안국동 사거리, 흔히 학생 육거리라 불렸던 이곳은 과거 서울 여학생들의 중심 통학로였다. 이곳을 중심으로 동덕여학교,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근화여학교, 경성여자상업학교 등 수많은 여학교들이 밀집해 있었고 그만큼 여성 항일운동의 출발점 또한 이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교수님, 안국동 하면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대가 여성 독립운동의 중요한 무대였다는 게 실감이 안 나네요. 그럴 수 있죠. 지금은 이렇게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활기찬 공간이잖아요. 1920년대, 30년대 이 일대는 젊은 에너지와 저항 정신이 넘쳐났습니다. 학생 육거리라고 하는 이름처럼 아침마다 수많은 학생들이 이 길을 메우곤 했죠. 서울은 전국에서 여학교가 가장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경성, 숙명, 진명, 이화, 배화, 정신동덕까지 모두 서울에 있었고 이 일대만 해도 근화여학교, 경성여자상업학교, 경성여자미술학교, 숙명여학교 등이 밀집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지역이 단순한 교육의 중심지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여성 항일 운동의 거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여성운동의 중심인 근후의 본부, 그리고 신간의 청년의 본부와 같은 항일 단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선일보사 같은 언론사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학생들은 단지 이제 수업을 듣는 것, 이것에만 머물지 않았고 시위에 참여하거나 시위를 주도하거나 학교에서 동맹휴업을 조직하면서 어떤 항일운동의 이제 선두에 섰던 거죠. 1929년 전국으로 확산하던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소강 상태에 빠졌을 때 서울에도 여성들이 중심이 된 연합 시위가 벌어졌다. 동맹휴업과 연합 시위는 단순한 학생운동을 넘어서 식민 통치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었다. 교수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요, 마치 그 당시 여학생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의 동덕빌딩 자리에 동덕여학교가 있었고 덕성여자중학교 자리에는 근화여학교가 이제 있었고요. 조금만 걸어가면은 헌법재판소가 나오죠. 그 자리에는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가 있었습니다. 북촌은 조선시대부터 한국인들의 이 중심지였어요. 일제강점기에는 민족운동가들의 활동 공간이었죠. 국내 항일운동의 총본부라고 할 수 있는 근후에도 이 근처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회원수만 해도 5,000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그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겠죠. 정말 이 지역 자체가 여성운동의 박물관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길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역사의 장소였다라는 거네요. 당시 여학생들은 평범한 학생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낸 주체였어요. 서울의 여성독립운동은 이처럼 도심의 골목골목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산되었죠. 길 위의 여성들, 그들은 조용한 발걸음으로 시대를 움직였다. 이제 그들의 걸음을 따라 또 하나의 장소를 향한다.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가 자리한 이곳은 법의 상징이자 정의의 공간으로 인식되지만 이 자리에 한때 여성의 미래를 바꾸는
첫 걸음이 있었던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바로 이곳이 조선 최초의 관림여학교, 경성 여자고등보통학교가 있었던 자리였다. 교수님, 헌법재판소가 있었던 자리가 예전에는 여학교가 있었던 자리예요?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있지만 과거에 이곳에는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최초의 관림여학교인 한성고등여학교가 1907년에 설립돼 있었어요. 학교가 세워지기 전에 이곳은 북촌 양반들의 터였습니다. 박규수, 홍영식과 같은 인물들의 집이 있던 금싸라기 땅이었죠. 갑신정변 이후에 홍영식의 저택을 몰수해서 제중원은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이죠. 그 제중원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성 교육이 본격화된 시작점이 바로 여기였네요. 맞아요. 당시에 여성 교육은 현모양처, 뒤집으면 양처현모죠. 즉 좋은 아내, 네. 현명한 어머니를 기르는 것이 사실상 주된 목표였어요. 맞아요. 하지만 여성들은 그 틀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배운 여성들은 오히려 사회 주체로 거듭났죠. 1908년 고등여학교령이 제정되며 이 학교는 조선인 여성에게 최초로 관리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여성교육이 체계화되기 시작한 상징적인 출발점이었다. 당시의 교육과정은 가정생활을 잘하는 것을 중심적으로 배웠어요. 그때 당시 교육 자체도 가정을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배웠다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여성에게 주어진 것은 가정생활을 이제 잘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어떤 활동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여성에게 쉽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배운 학생들은 그냥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정의를 위해 자신의 지식을 썼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1919년 3.1운동 당시의 만세 시위였어요. 그 유명한 교문 부수기 사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성여고부 학생 300명이 식칼, 도끼, 돌멩이 등을 들고 문을 부쉈습니다. 와. 학교 측이 교문을 잠가서 막으려고 했죠. 네. 그때 학생들은 담을 넘어서 거리로 뛰쳐나왔어요. 그날 정숙하고 조용하리라 여겨졌던 여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외친 대한독립 만세. 그 순간은 단순한 항일운동이 아닌 여성의 사회적 주체 선언이기도 했다. 윤치호는 그의 일기에서 그들의 모습이 조선인들의 가슴 속에 증오와 분노의 격렬한 감정을 일으켰다라고 썼어요. 당시 여학생들의 저항은 남성들의 저항보다 훨씬 더 파장을 일으켰던 거죠. 그렇군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저 공부만 하던 아니면 가정을 지키는 여학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리로 나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가가지고 애국을 외쳤다라는 게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뿌듯해요. 같은 여자로서 너무나도 자랑스럽네요. 그들은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거리로 그리고 역사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단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다루는 공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의지와 그리고 사회 참여가 시작된 그런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날의 외침은 정동과 종로를 울렸고 여학생들은 경복궁, 서대문, 프랑스 영사관을 지나 본전까지 행진하며 대한독립을 외쳤다.